네, 12월 4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장윤선의 취재 인싸입니다. 취재 인싸력을 자랑하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 취재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실 취재 인싸기보다는 행정 인싸, 서울시정의 인싸로 불릴 것 같은 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근데 장윤선 기자가 눈이 와가지고 좀 늦으십니다.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네, 야 반갑습니다. 예, 저희 가든 파이브라는 예.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정원호 청장님이시고요. 정원 오니까요. 네. 가든 파이브입니다. 네, 오늘 또 이제 같이 하시기로 한 그 장윤선 기자님도 눈 때문에 늦으신다라고 하는데 이 눈 오는 상황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님이 잠깐 대기하시는 와중에도 깨알같이 그 구청에 지시를 하셨다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예, 예. 저에게 눈은 그 짧은 낭만과 긴 걱정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시민들 불편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같이 또 퇴근 전에 이렇게 오면 예. 엄청 막히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 열선 이제 가동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연막칼슘 같은 거 제설 오. 작업들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예.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성동구에서 왜 인기 많으신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이 눈 오는 걸 보고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행정가구나라는 게 좀 예. 다시금 좀 느끼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호 청장님이 사실 이제 3선을 하셔가지고 성동구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3선 하셨을 때 한번 뵙고 인터뷰도 네, 했었었는데 예. 그 사이에 또 다른 책을 내셨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뵙기 전에 예. 책을 재밌게 읽고 또 인터뷰 준비했었는데 이 책이 또 저희가 오늘 정원호 청장님이 출연료 안 받으신다고 해가지고요. 책 구독 이벤트 하려고 하거든요. 아. 성수동이라고 해서 네. 정원호라는 사람만이 아니라 도시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디테일들이 있는 책이어서 저희 구독 이벤트 하려고 합니다. 구독하고 있다라는 인증을 지금 나가는 이메일로 넣어주시면요. 저희 5명 선정해가지고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눈을 뜰고 장윤선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생방송이 이렇습니다. 너무 소감합니다. 예, 네. 눈이 와서 그렇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눈발이 첫눈입니다. 네. 예, 예,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원호 청장님 뭐 준비해 오신 게 많은데, 어. 예, 그래도 살짝 이야기를 네. 나누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행정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만난 날이 12.3 비상계엄이 이제 우리 해제한 1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12월 4일 1시 1분에 해제했기 때문에 오늘은 비상계엄 해제 기념의 1주년입니다. 예. 진짜 기념할 날은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러네요, 하는데요. 진짜. 예. 빛의혁명이 1년 되는 날이기도 한데 그날 정원호 청장님은 어떻게 하다 그 뉴스 보셨어요? 아, 저는 집에 있는데 가족들로부터 이제 다급한 상황을 좀 듣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바로 맨 먼저 쓰는 생각은 계엄군이 구청을 이제 접수하러 올 거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해서 일단 계엄 그 군부대 이동 상황을 좀 체크했습니다. 저희 구를 담당하는 부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대랑 평상시에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유관 연락을 자주 하니까 예.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군부대의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예. 다행히 아무 연락을 못 받았대요, 상부로부터. 오, 그래서 진짜 다행이네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안심하고 대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시민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께 또 이 불안해하실 테니까 예. 저의 입장, 계엄에 반대하고 예. 그리고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하기를 해제하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시민들께 민주주의도 지키고 주민의 안전도 일상생활도 지키겠다 그런 내용의 이제 개인 성명을 메시지를 내셨어요? 예, 주민을 이제 준비해서 발표했습니다.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셨네요. 아, 예. 평상시 루틴대로. 예.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계엄군 왔냐 체크하고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장윤선 기자님도 사실은 그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셨잖아요. 아니요, 뭐 시민들보다 늦었습니다. 시민들보다 늦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그 많은 시민들이 그 5.18과 또 87년 6월 항쟁과 뭐 이런 걸 경험했던 그 소위 얘기하는 386, 586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나오셨고 예. 그게 저는 뭐 죽은 자가 산자를 이끈다라는 것처럼 실제로 노장청이 다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예. 빛의 혁명을 성공시킨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좀 들고요. 진짜 그 너무나 많은 얘기를 1년 내내 했기 때문에 또 반복하기도 입이 아픈 수준이지만 잊혀지지 않아요. 그날의 예. 장면들이 이제 가끔씩 떠오르기도 하고 만약 그때 우리가 서강대교가 막혔다면 김은지 기자를 만나서 새벽에 우리가 아침에 방송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진짜 더 좀 애틋한 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책임을 진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야당, 그 당시 야당까지 민주당 때문에 결국 개에 맞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윤선 기자님이 좀 코멘트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 어떻게 요미우리하고 인터뷰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12.3 비상계엄을 하고 이 내란 때문에 온 국민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실상 이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괴가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감옥으로 가는 그날 그리고 또 구속 취소로 풀려나오기 전까지 그야말로 밤새 국민들이 오늘은 잡혀갔나? 안 잡혀갔나? 이렇게 밤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것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오로지 뭐 민주당의 의회 폭거다, 뭐 예산 때문에 그랬다,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면 기가 막히고 또 하나 더 황당무계한 것은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민주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앞말과 뒷말이 언어 도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에 흐르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하나도 인정할 수 없으니 나 무죄 방면시켜줘.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거 만들어서 사법부를 뭐 압박하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SOS를 쳐서 예. 한 팀이 되자. 이런 무건의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고하게 다시 한번 또 민주시민들이 단결해서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그런 직접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좀 다시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굉장히 목소리가 갈리는데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어떤 사과 메시지를 좀 냈거든요. 뭐 가까이서 같이 행정을 하시는 뭐 시청과 또 구청은 같이 이제 보시는 일도 있으실 텐데, 그 메시지는 좀 정월구청장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이제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성할 사람들은 반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한 예. 분명한 조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사실 요새 굉장히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특히나 뭐 이제 기소 전후로 해가지고 많은 정책 아젠다를 던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도시재생 전문가이신 정원호 청장께서 하실 말씀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오세훈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이 종묘 인근에 이제 세웠던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 지금 어제도 사실 12.3 비상계엄 내란 1주년이었는데 일타 시장 오세훈 종묘와 세운 4구역 이슈 총정리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네.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네. 좀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자꾸 이제 어떤 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것도 이 유네스코라든지 우리 또 유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유네스코에서 해제되는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판단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시장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 우려를 말하는 게 국익훼손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의적인 겁니까?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 좋게 결론 난 게 별로 없습니다. 가만 보면. 아 그래요? 좋게 결론 난 게 별로 없어요? 무상급식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강버스 때도 전문가들은 다 위험하다. 강바닥이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 없다고 하셨잖아요. 사고가 났죠. 네, 그래서 이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보통 순리대로 하면 되거든요, 행정은.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또 이해 관계자들,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세계문화유산 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이 영향평가라는 건 우리가 건물 질 때 교통 영향평가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건물 하나 지면 인근에 있는 분들은 이게 교통이 많이 발생하니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합합니다. 건물주와 그러니까 건축주와 인근 분들의 의견을 다 조합해서 전문가들이 예. 최적의 균형 조건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그 지점을 찾는 게 행정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건축주도 만족하고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찾는 것인데 바로 이것과 똑같은 것이 세계유산 영향평가입니다. 아. 그래서 그 과정에 서울시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고 예. 건축주도 얘기할 수 있고 전문가들 이렇게 이해관계자인 유산청도 얘기할 수 있고 전문가들도 얘기해서 그 합의 지점을 만들 수가 있는 제도가 바로 그 세계문화유산 영향평가거든요. 예. 왜 이걸 만들었냐면 유네스코에서 과거에 드레스덴이라고 독일에 네네. 엘베 계곡이 있는데 그걸 다리를 놓으면서 다리를 놓겠다고 지방정부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꼭 필요하다 다리가. 그런데 그 유산청의 그 유네스코에서는 그 다리를 놓으면 엘베 계곡이 경관이 훼손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지방정부에서 주민투표까지 해서 찬성으로 해가지고 예, 예. 밀어붙였거든요. 예. 그래서 해제를 시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후에 뭔가 합의점을 찾는 무슨 제도가 필요하겠다. 예. 예. 그래서 만든 게 세계유산 영향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평가는 뭘 안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도 그 제도를 활용해서 네. 건축주와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 전부 합의점을 찾아내면 되는 건데 이건 조용히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신께서 그럴 필요 없다. 시끄럽게 풀고 싶은가 보죠? 조용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100% 선거용이죠. 시끄러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그렇죠. 있을 것 같다라는 정치 전문 기자의 분석. 오세훈 시장이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이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투표를 할 때도 저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떡하나라고 우려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치적들을 과잉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시끄럽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일반 시민들이 보더라도 그 과거처럼 천박한 자본주의 방식에 의존한 개발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상당히 고급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80년대 그때 막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무슨 막 개발 위주의 생각을 하던 시절도 우리도 있었죠. 80년대, 90년대. 그러나 지금은 서울 도심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다들 생각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의견들을 듣지 아니하고 무조건 본인이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 그러니까 약간 이명박식 불도저의 정치인 가운데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시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론조사부터 하기 시작하면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수세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빨리 가고 싶어하고 시끄럽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반영되어 있는 행태라는. 물타기를 해야 되겠죠. 재판이나 수사나 명태균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데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끄러워지더라도 이게 낫다. 정책으로 시끄러운 게 낫다. 이런 판단을 명태균 씨도 일타하셨는데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뭐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나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본인에게는 아직도 공개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하면서 이거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23꼭지가 있다. 23꼭지요? 요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공개할 23꼭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직은 다 정리가 안 돼서 설명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제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취재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아직도 남은 게 있다. 오히려 선거 기간이 다가올 때 뭔가를 또 하려고 또 명태균 씨 스스로 컨설턴트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정치 컨설턴트. 참 여러모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참 다이나믹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어떤 시정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좀 대비되는 모델이 아무래도 성동구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
특히나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는데 10년 동안 잘 가꾸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돋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 근데 또 책을 보니까 정원호 총장님도 처음 구청장 되셨을 때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건 좀 어떻게 좀 그런 문제들을 막으셨던 건가요? 네, 일단 뭐 성수동 모습 한번 좀 예, 준비해 오신 게 네.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아틀리에 길인데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구역입니다. 이게 2015년도의 모습인데요. 예. 좀 가까이서 보여주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총장님. 예. 네. 그러면 이게 같은 곳입니다, 이게. 네. 네, 그런데 오. 15년도에 보면 저렇게 있었고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 예. 25년도에 보면 저렇게 아니요. 바뀐 건데 저 총장님 가운데 얼굴 가리네요. 네, 예. 괜찮습니다. 제가 제가 예, 들어볼까요? 예. 네. 예. 제가 네, 이게 10년 사이에 바뀐 모습이라고 하는 게 네, 예. 이제 유동 인구가 굉장히 늘었죠. 네, 네. 좀 그리고 낫지 않아요? 예, 저곳이 보면 낮은 저층이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로 예. 이렇게 바뀌고 예. 저 일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바뀐 모습입니다. 저 모습을 저희가 함께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과 저희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도 하고요. 예. 붉은 벽돌 지원 사업도 하고 또 도시 재생 사업도 하고 또 소셜 벤처 지원 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저런 모습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저 구역이 원래는 이제 아파트 짓기로 예. 다 철거하고 아파트 짓기로 되어 있었던 아주 곳인데 쉬운 도시개발 방식이죠. 네네. 근데 제가 저기는 그렇게 하면 주민들께서 이제 다시 네. 재정착률 네. 재정착하는 율이 30-40%밖에 안 됩니다. 다 떠나야 됩니다. 예, 예. 보통의 경우. 그래서 저분들께 얘기한 건 우리가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예. 이 거리를 활성화시켜서 윈윈하자.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성과를 같이 나누자라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은 저 거리가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이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면 그걸 만든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새로운 대기업 프랜차이즈들만 쫙 깔리는데 예, 예. 그러면 어디나 가도 똑같은 데를 뭐하러 여기로 오겠냐. 예. 그래서 상권이 몰락하는 건데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건강하게 길러서 황금알을 오랫동안 소유하자. 그 논리로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설득해서 이제 상생 협약도 맺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젠트리피케이션이 뭐냐고 질문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방금 또 설명을 네, 네. 해주셔가지고 예. 결국은 동네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와가지고 오히려 그 원래 그 동네를 좋게 만들었던 사람 쫓겨나는 그 그렇죠. 현상인 네.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유명한 빵집이 네. 하나 생기면 그 빵집 옆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그러게요. 와서 예.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해서 이 기존에 만들었던 빵집이 이제 음. 못 견디고 나갑니다. 떠나겠네. 예. 그러면 이 빵집들하고 커피숍 어디 가도 있는 그런 커피숍들만 맞아요. 질비하게 있어서 매력을 잃어버리죠. 네. 그러면 이제 상권이 붕괴되는 겁니다. 맞아요. 오히려 진짜 악화되는 상황들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던 정원호 청장님의 모델이라고 하는 게 되게 흥미롭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민주당 뭐 전략가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제가 보기에는 캠프뿐인가? 라는 아니세요? 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번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의 압구정동이냐 정원호의 성수동이냐 이런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캠프에서 나오셨냐? 자기 그런 건 아닌데 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행정 가지고 세게 이슈가 붙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성남시장부터 출발한 행정에 굉장히 이제 그 업무 평가를 국민들이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그 가점을 준다면 정원호 청장의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압구정동과 성수동 두 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회 개발을 해 나갈 거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압구정 모델이냐 성수동 모델이냐 했을 때 다수의 국민들은 성수동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상생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다 쫓겨나고
남은 사람들은 결국 경기도에서 그러게요. 또 막 이렇게 네. 밀려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서울에 남아서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면 충분히 뭐 경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더 추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원욱 청장이 캠프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가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직 캠프를 꾸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쯤 되면 청장님 이제 여기서 출마 선언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출마 왜 단독 이거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출마 결심 뭐 이런 거. 네. 근데 12월 정도에는 아마 좀 생각을 굳히실 거라고 보도들이 네, 이제 나왔던데요.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의회에서 지금 심의 중이거든요. 성동구 네, 아직 네. 업무가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무리가 돼야 내년도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거 마무리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예. 이야기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금 후보자들도 민주당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고 특히 최고위원을 하다가 그만두고도 서울시장 도전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민주당 안에서도 아마 경선이 치열하게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장윤선 기자님 서울이 이제 더 이상 민주당한테 유리한 전선의 고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도 내년 선거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 전체 후보자가 한 9명 정도 될 것 같고 그 정청래 대표의 기조가 컷오프는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컷오프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덧컷 유세단을 이끌고 선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소외됨 없이 누구나 토너먼트 방식으로 후보를 해서 최종 예선전 결승 통해서 최종 후보로 결정되는 그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 그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과연 서울에서 그 국민의힘의 또 다른 후보와 맞짱을 떴을 때 어떤 키워드가 가장 그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앞서 이제 김은지 기자님 설명해 주신 대로 서울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게 좋은 밭은 아닙니다. 일단 인구 구성이 강북보다는 강남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강북의 어떤 집값이나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신혼부부 그리고 또 아이 낳게 되면 교육 문제 때문에 대거 최소한 마용성까지 이주를 하게 된다라는 뭐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구성이 그러니까 강북보다 강남이 많고 그 강남은 국민의힘의 우호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큰 틀에서 보면은 고령화 이슈도 있다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서울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주거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해서 경기도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서울은 점점 노후화 또는 노령화되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 도심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좀 소구할 거냐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중도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보수 표심에 구애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당원들은 굉장히 진보적 색채를 갖고 있는 그런 후보에게 점수를 많이 줄 거여서 이 경선 과정과 본선 과정에서 이 좀 간극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일치시킬 거냐, 메이크업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요새 민주당 분들 만나보면 정원호 청장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또 동시에 아직 상대적으로 다른 현역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약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조용히 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이제 인근구를 빼고 나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죠. 여기서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데 이제 지금 성정이 그런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사인에서 불러주시고 요즘 이제 계속 하는 거 보면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정원호 청장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좀 모시게 되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맘단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뭐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뭐 맘단이의 어떤 뭐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이제 맘단이랑 비교하는 것 같은데요. 맘단이의 정책이나 공약은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지속 가능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나랑 결은 맞지 않는다. 네, 뭐 캠페인 방식이나 이런 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네. 맘다니 캠페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게 맘다니 이제, 캠페인 눈에 띄었습니까? 직접 자원봉사자들이 위주로 예.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고 본인이 직접 이제 주민들과 바로 만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계속 공약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 이 뉴욕 시민들에 의한 후보로 인식되게끔 만들어서 가더라고요. 예. 특히나 이제 또 그 청장님의 강점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그 대통령이 현재 이제 행정가로서의 역할로서 그 성과를 내고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닮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뭐 효능감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장하실 때 굉장한 효능감을 주민들께 줬죠.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지역이 바뀌는 거.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성동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효능감을 느낀 주민들께서 일잘러라는 이제 별명을 붙여주는데 대통령도 일잘러고 저도 일나는데 뭐 차이라고 하면 좀 사이즈 차이가 있죠. 저는 리틀 이재명. 사이즈 작은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자랑할 만한 정책,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가장 효능감 느꼈다라고 하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좀 일단 소개해 첫 번째는 주시면. 뭐 성수동이 이제 대변혁을 한 거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의를 느끼는 것들이 스마트 이제 이 3종 세트라고 해서 버스 정류장에 스마트 쉼터가 있고요. 이게 여름에 그러니까 1년 내내 냉난방이 되고 공기 정화되고 그런.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가 기다릴 때 이제 추우면 안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더울 때는 몸을 이제 차갑게 하는 곳인데 성동구에서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게 저희가 발명한 거죠. 그럼 성동구가 그거 지적재산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널리 쓰라고 그냥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국토부에서 전국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바닥에 횡단보도 그것도 시작한 거죠?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 신호, 그다음에 정지선 위반하면 차량 번호 뜨고 멀리서도 밤에도 보이게 집중 조명하고 그다음에 이 위험한 곳으로 가면 안내 방송 나와서 뒤로 물러나게 하는. 혹시 청장님 그 시스템이 중국에서 들어온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만든 겁니다. 아니 최근에 중국에서 오히려 지난번에 갔더니 중국 자매도시에서 그 자세히 물어보고 자기들도 도입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국경에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횡단보도 위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이 뜨면서 위법자 이렇게 저희는 소출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차량 번호가 다 안 나오고 네 자리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데 그런데 본인은 자기 이름 써진 것 같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런 정도 명예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설치되고 나서 교통사고 그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설치되기 전 3년, 후 3년 비교했더니 60%가 줄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어요? 주민들이 자꾸 불안하다. 이제 이런 특히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빈번하잖아요. 그런 이제 민원이 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까? 그런 거 연구하다가 이제 만들어낸 거죠. 와, 그러니까 요새 보통은 핸드폰을 보면서 신호를 기다리니까 신호등 못 보는데 밑에가 이제 빨간색이었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건너가도 된다 이렇게 알려되는 거죠. 이제 스몬비 막는 효과도 있고요. 와, 그러게요. 참 그런 면에서는 효능감이라고 하시는 단어가 뭔지는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가장 만족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문자 민원 전용 휴대폰 번호 이거 공개해서 민원을 문자로 받는 거 이걸 이제 가장 또 만족해하시죠. 다 답장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성동구민 아닌 분들 보내도 답장하세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뭐 이런 것도 옵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이거 좀 전해주세요. 지방에서 오고요. 우리 구청장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뭐 이래서 제가 이제 확인하고 알려드립니다. 어머, 알려주세요? 그럼요. 거의 챗GPT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재밌는 건 진짜 답장하는 거 알아보려고 보냈다는 분도 계시고. 진짜 하나 안 하나 보려고. 어머. 그래서 좀 더 늘었습니다. 보통 한 30건 정도 왔는데 하루에. 요즘은 한 40건 정도로 그런 분들이 좀 늘어가지고. 지난번에 매불쇼 보니까 대구시장 나와달라는 분이 있던데요. 그래서 대구에서 너무 답답하다고 이런 분 나와야 될 것 같다고. 대구시장으로 출마해달라. 하지만 서울에 계시니까.
네. 워낙 말씀을 안 하시는 네. 걸로 네. 이해하고 예, 빠르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쭤볼 것들을 많이 여쭤보긴 했는데 이제 그래도 뭐 혹시 말씀 못 하신 게 있으시면 좀 더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저는 이 행정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보면 단체장들은.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주민들한테 효능감을 준다. 네, 이거를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정원호 청장님이 지금 여전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정치 이슈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긴 어렵다고 해서 그래도 저희 요 메인 썸네일이 김건희 씨 구형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장윤선 기자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뭐 오늘 뭐 그 민주시민들은 바빠요. 아침부터 해서 하루 종일 그 여러 방송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다 들어서 정보 취합은 다 되셨을 것 같은데요. 구형량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저지른 여러 가지 범행에 비해서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에 구형이 선고된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소된 3건에 대해서만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된 것이고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뭐 서희건설의 나토 3종 세트 뭐 그리고 또 그 로봇계 사업 관련된 이제 서성빈 씨가 건넸던 뭐 바쉐린 콘스탄티 시계 그다음에 뭐 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뭐 금거북이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기조사된 것들에 대한 뇌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뭐 양평고속도로라든가 또 그리고 특히나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박성재 장관하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수사와 검찰 인사에 개입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 결과가 종국에 선언되는 28일 날 어떤 수사 내용을 보일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이첩해서 국수본이 됐든 아니면 제2의 종합 특별 검사를 또 임명을 하게 될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그 입법 상황을 좀 보면서 이후에 좀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것만 가지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본인은 헛웃음 쳤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제 최후 진술 과정에서 뭐 그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비해서 너무나 큰 제목을 뒤집었다. 제목을 쓴 것 같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잘못한 게 있으니 사과를 한다라는 이제 사과의 형식을 취하긴 했으나 말씀 주신 대로 헛웃음을 지으면서 여기 이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물론 이제 당일 갑자기 그 증인 신문이 뭐 취소되면서 그 갑자기 이제 그 구형을 검찰이 특검이 내리게 되고 그 구형을 하면 갑자기 또 이제 최후 진술까지 가게 돼서 결국 재판을 불허해서 그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의 마지막 장면을 전 국민이 보지 못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또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어야 됐는데 그걸 남기지 못한 점은 굉장히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김건희 씨나 또 윤석열 씨나 둘 다 정말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사과와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개탄스러워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어제 그 국회 그 국회대로 앞에 밤에 현장 라이브 하셨죠? 현장 라이브를 나갔었는데 제일 많은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란 재판 사건이 이렇게 질질 끌려서 1주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누구 하나 지금 정확하게 선고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법부가 제대로 된 단죄할 마음이 있는 거냐 내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 사법부 또한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현명한 국민들이 사법부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도 그날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좀 신뢰가 점점 좀 물음표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추경호, 그다음에 박성재 이런 논리, 그 법리를 그대로 다 그 적용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관련된 의원들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숙의 윤석열까지도 무죄 빌드업 가능성이 높다. 무죄요? 예, 뭐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야. 설마 지규현 판사가 예. 암만 이 상황에서 본인이 뭐 최근에 뭐 기억력이 감퇴돼서 뭐 어쩌고 오늘 또 뭐 이름을 잘못 불렀어요. 판사 이름을. 아.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지규현 판사조차도 뭐 사용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봐야 아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 범주를 뛰어넘어서 구속 취소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판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많이 답답한 거죠. 그러게요. 옆에서 아무 말 못하시는 팀장님도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네, 뭐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간단하게 혹시 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시다는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아, 그러게요. 얼른 빨리 구청장 자리 내려오셔가지고 편하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장윤선 기자님 혹시 풀어주실 게 하나 더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뭘 풀어야 될까요? 뭐든 좋은데요. 예. 요새 예. 제가 사실은 막 여러 가지 취재를 하고 막 하니까 지금 뭐 딱히 제가 뭘 딱 주제어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건희 씨 왕비. 예. 왕비 그 병풍. 예. 이거는 사실 저도 댓글창을 통해서 요새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댓글에 보니까 이미 그 11월에 김준혁 의원께서 그 겸공 방송에 출연해서 문체위니까 이미 말씀하신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는 잘 몰랐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총리 만찬에 갔다가 그 관련된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MBC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통상은 사실 그 왕의 행차도를 그렇죠. 그 행사장에 거의 예. 대통령실 만찬장이 있는데 30에서 한 50인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만찬장이 있는데 거기에 병풍이 걸려 있고요. 과거에 보면 아소다로가 왔을 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초청해서 만찬했을 때 그리고 또 보리 존슨 영국 전 총리가 왔을 때도 거기 그 자리에 있었는데 똑같은 병풍이 걸려 있는데 왕의 행차도가 아니라 왕비의 진찬연 그 행차도가 걸려 있다는 것이고 결국엔 김건희 씨가 거기까지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서 꼼꼼하게 챙겼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왕이 될 결심을 하고 내가 아니면 국정운영을 누가 하랴 이런 자세와 태도로 마포대교도 나가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또 무슨 액자도 1,000만 원짜리 액자도 하더라고요. 무궁화 휘장에 액자를 또 마련했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했더군요.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원 총장님 저희가 원래 5분에 맞춰드리기로 해가지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저희 댓글창에는 정원 총장님 앞으로 방송 많이 나오시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네, 오늘 네. 어떠셨는지 소감 간단히 해주실까요? 아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에 자주 나가서 인지도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윤선 기자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인지도는 높으니까 열심히 취재해서 빼곡한 팩트의 행렬을 가지고 또 시사인 다음 주 방송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눈길 조심하시고요. 또 이 굉장히 열선들을 잘 챙겨놨다고 하니까 그런 행정의 효능감을 느끼면서 저희는 오늘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마치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은재 뉴스인 12월 4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